안녕하세요, 방코석 조종사입니다. 요새 뉴스를 통해 현대전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에서만 봐도 드론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전에서 드론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는데요. 조금 딴 이야기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럼 드론 주식을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어느 나라 거냐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놀랍게도 중국 DJI가 이번 전쟁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60%입니다. 미쳤죠 진짜. 그니까 DJI라는 중국 하나의 회사가 이번 전쟁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60%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드론 업계에서 중국은 막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DJI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또 웃긴 게 DJI는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놀랍죠? 그 이유가 더 놀라운데요. DJI는 굳이 주식 상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식 상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끌어오기 위함인데 DJI는 이미 현금 만드는 능력이 미쳤기 때문에 굳이 주식 상장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DJI, 그니까 중국이 드론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무인 항공기가 맨 처음 전쟁에 사용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0년? 20년? 모두 틀렸고요. 놀랍게도 거의 100년 전인 1930년대입니다. 잠깐 1930년대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10년 좀 더 넘는 시기인데 말이 되나 싶을 텐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역사입니다. 심지어 첫 실전 기록이 1930년이고 최초의 무인 항공기 비행은 한창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1910년대에 성공합니다. 개발자 찰스 캐터링의 이름을 딴 캐터링 버그는 무려 64km 밖에 있는 표적까지 자동으로 날아가 명중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시속 193km로 비행하여 목표물 상공에 도달하면 날개가 분리 이후 목표물과 충돌되는 자폭 방식이었는데요. 사실 무인 항공기라 하기에는 현대의 공대지 미사일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1916년에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까지 완료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1차 대전이 종료되었고 실전에 사용되진 못했습니다. 이 뒤로도 약간 이런 자폭형 드론은 정말 많거든요. 독일의 V1이라던가. 근데 얘네는 거의 원격 유도미사일에 가까워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1930년대 제대로 된 무인 항공기가 등장합니다. 퀸 B라고 불리는 이 항공기는 영국에서 개발되어 400기 이상 생산된 무인기인데요. 기존의 일회용 무인 항공기들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한, 즉 이착륙이 가능한 최초의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 항공기가 유명한 이유는 이 당시에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모형 항공기 덕후였던 레지날드 댄이라는 사람이 이 무인기를 표적으로 하여 대공포 사격 훈련을 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을 설득했고 실제로 레디오 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15,000여 대가 생산되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누구보다 무인 공격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인터스테이트사에서 제작한 TDR이 등장합니다. TDR은 무게 2.7톤, 최대 900kg의 폭탄 한 발과 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투 항공기였습니다. 항속거리가 거의 685km에 달해 태평양에서 미 해군이 운용하기 적합했는데요. 실제로 남태평양 전투 지역에 투입되어 일본 선박을 성공적으로 폭격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만 당시 미국은 이미 재래식 장비로도 제공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신뢰도가 적고 유지비가 비싼 무인기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189대만 생산하고 퇴역했다고 합니다. 아마 최초의 실전 성과를 낸 제대로 된 전투 무인 항공기는 이 TDR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엄청 예전부터 이미 무인기 개발이 진행되고 또 사용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처음 실전 투입된 건 1930년대이다. 예전에 TV에서 X-47B와 같은 무인 항공기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와 진짜 외계인 UFO 보는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모든 나라에서 다 무인기를 만드는 것을 보면 항공기 개발의 역사는 정말 짧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